가장 어려운 채굴 과정에 참여했던 분들의 다수가 북한 출생이 아니고 남한 출신이었다는 그 충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시기에 북한의 포로가 되신 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분들의 절대 다수가 이 아오지 탄광지역 그 인근에 배치를 받아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작업을 남쪽의 국군 포로 출신 분들이 그 작업을 하는 것을 굉장히 본인이 충격적으로 보았다. 조선을 세상과 연결하는 조선 인터넷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의 순위를 저희들이 공개를 했었는데요. 50위권에서부터 탑 10까지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중에 50위권, 40위권, 30위권, 20위권 중에서 8월에서 9월로 옮겨오면서 가장 순위가 많이 올라갔거나 특징적인 그런 유튜브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소개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몇 개의 그 유튜브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이 유튜브가 짧은 기간에 더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게 되었는지, 어떤 구성으로 어떤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40위권에서 지난달 거의 65위에서 43위로 껑충 뛰어오른 아오지 누나라고 해서 주은주 씨가 운영하는 그 유튜브입니다. 8월에는 구독자가 6천여 명 수준이었는데요. 짧은 기간에 2만 명을 넘어섰고 지금 9월 24일 현재는 거의 2만 6천 명 가까운 구독자를 확보했습니다. 단기간에 2만여 명 이상이 지금 확대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오지 누나에 대한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오지가 어느 지역을 의미하는지는 북쪽에서 오신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시죠. 지도를 보면 한반도 제일 끝에 있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이죠. 우리 일제시대 때 아오지라고 하면 아주 유명했던 거죠. 탄광이 있고 가장 힘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못을 하거나 하면 아오지로 보내겠다, 그런 말을 사용할 만큼 생활 조건이 가장 열악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함경북도 은덕군으로 되어 있죠. 아오지라는 명칭이 되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부분을 상징하기 때문에 일종의 김일성의 은덕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곳,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은덕군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오신 분이죠. 본인의 이 소개 자료는 이곳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이 소개를 해드리자면, 가입은 20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가장 오랜 전에 올라온 영상이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이 유튜브는 6개월 전에 개설을 해서 지금 100개 가까운 동영상이 올라와 있고요. 진행자 자체가 북쪽 가장 어려운 시골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마친 아주 우수한 자원이죠. 북한 이탈 주민 중에서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지성호 국회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또 상당 기간을 근무하셨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들의 애환이라든지 또 북한에 대한 것인지 또 한국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북한 이탈 주민분들의 유튜브를 살펴보니까 이런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구성이나 컨텐츠가 매우 유사해요. 탈북 과정에 대한 이야기, 또 북한의 실상에 대한 이야기, 또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 또 한국 생활 과정에서 겪는 일상적인 내용들을 주로 대부분 다루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의 경험만이 아니고 동료 북한 이탈 주민, 먼저 탈출했거나 가장 최근에 오신 분이거나 또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을 초청을 해서 대담을 나누는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행자들의 진행 능력이 상당히 깔끔합니다. 대부분 이 진행자가 자신의 어떤 삶의 스토리, 우리가 보통 스토리텔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주로 진행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만 충분하게 소화를 해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아오지 누나도 그런 대표적인 경험들을 다양하게 갖고 있었다는 거고요. 진행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반응을 하는 거나 질문하는 것이나 또 대담이 아닌 자신의 경험을 소소하게 설명하시는 것도 대단히 똑똑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수밖에 없도록
정확하게 설명하고 발음도 좋고요. 표정도 좋고요. 그런 장점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거의 뭐 100여 개가 넘는 다양한 유튜브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상위 랭킹을 차지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진행 능력도 있지만 어떤 분들을 섭외해서 진행하느냐 그게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아오지 누나도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 그런데 이 주제와 차별성을 가지면 더 좀 독특한 그런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관심을 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오지 누나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이 삶의 과정에도 상당히 다른 분들과 차별성이 있고 대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차별성이 매우 높은 유튜브 진행자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음에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울 만큼 힘든 일이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석탄 캐는 일도 대한민국에서 이제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런 것들 보게 되면은 북한에도 왜 거기에 그렇게 남한 출신들을 모아놓는지 아실 거예요. 북한 사람들도 안 가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남한 출신분들을 거기에다 다 모아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인이 살았던 아오지 지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오지가 탄광 지역으로 아주 대표적인 곳인데 본인이 어려운 생활을 했지만 그 탄광에서 주로 근무하시고 석탄을 캐는 우리가 보통 채탄공, 굴진공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어려운 채굴 과정에 참여했던 분들의 다수가 북한 출생이 아니고 남한 출신이었다는 그 충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시기에 군대에 갔던 분이 북한의 포로가 되신 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가 국군 포로라고 부르는 수만 명이 있는데 이분들의 절대 다수가 이 아오지 탄광 지역 그 인근에 배치를 받아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작업을 남쪽의 출신 국군 포로 출신 분들이 그 작업을 하는 것을 굉장히 본인이 충격적으로 보았다.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저는 한경북도 언덕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오지라고 알고 있는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한국에 온 지는 16년 차이고요. 네, 그래서 아오지 누나라는 이름을 가지기까지 제 고향에 대한 좀 안 좋은 것도 많았지만 이제는 털어놓고 말하고 싶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채널을 아오지 누나라고 하게 됐습니다. 진행자의 본인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아오지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 그리고 왜 본인이 이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본인의 모습 그대로 육성으로 우리가 살펴봤고요. 아오지라 그러면 가장 힘든 가장 어려운 삶의 조건을 가진 곳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탈출해서 또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오신 분의 이 진행이었고요. 저희들이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본인에 대한 소개 영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본인의 가족 또 본인의 남편과 관계되는 주변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진행자께서는 한국에 와서 북한에서 아주 유능한 엘리트였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남편이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그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인재들만 극소수가 입학할 수 있다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해서 졸업을 해서 지금 의사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북쪽 출신이 서울대학을 특례 입학이 아닌 대학 입학시험을 치르고 입학을 하고 그리고 가장 어렵다는 의대 공부를 단 한 학기의 과락도 없이 졸업을 하게 되는데 졸업 이후에 의사 자격을 받는 국가 고시 시험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 시험을 치르고 합격하는 데서의 어려움 그리고 의사 자격을 이제 발급받아서 대한민국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라면 최고 수준의 급여, 최고 수준의 삶이 이제 보장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북쪽에서 왔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 때문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상처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한 내용도 본인이 담백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 보면서 울컥했던 마음이 있는데요.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겪게 되는 어려움,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 최고의 전공을 한 의사로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게 우리의 분명한 사실이기도 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내용도 지금 우리 유튜브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함께 살펴보시죠. 우리 신랑은 공부역가 선생님이 돼서 대한민국에 보답하겠다. 어쨌든 그런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었고요.
있고요. 그 장기려 박사에 대해서 늘 말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노력했고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시스템의 초기, 그러니까 그 기초를 만드신 분이 장기려 박사님이세요. 그래서 돈이 없는 환자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밤에 몰래 도망가라고. 그런 분도 존경했던 저희 남편이어서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인터넷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병원으로 가면 되는데 또 3년 연속 시험이 안 되는 과정에서 진 빚이 꽤 많았어요. 수급자에서도 탈락하고. 중국어 자막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이러한 내용들이 소개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남편분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장기려 의사분이라고 해서 이분이 언론에 알려지기에는 예전 김일성의 명장수술도 했다 그렇게 알려지신 분이기도 한데, 의사로서 돈이 없거나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무료로 치료를 하고 그걸 국가 제도, 의료보험 제도까지 만드는 데 기여하신 분인데요. 이분을 어떤 참 모습으로 모델로 삼아서 좋은 의사가 되고 싶었던 본인의 남편, 그렇지만 북쪽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본인이 북쪽에서 왔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취업이 여러 곳에서 되었다라는 내용을 지금 상당히 담백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러한 모습까지도 본인이 꼭 이렇게 상처로 남을 수 있고 공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러한 부분들을 또 공개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 또 북한 이탈 주민, 그리고 지금 북쪽에 계시거나 또 해외에 나와 계시는 북한 출신 분들도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형식의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책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따뜻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와서 지금은 개업 의사로서 잘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00여 개의 지금 영상을 올리고 있고 일주일에 1개, 2개 정도는 꾸준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랭킹을 차지하고 있고 계속 올라가는 데는 나름의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꾸준하게 일주일에 1개, 2개씩 계속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다는 것. 보통 유튜브 보면 1년에 몇 개 올리거나 거의 한 달에 1-2개 정도 올리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순위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오지 누나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성실하게 꾸준하게 영상을 올리고 있고요. 또 본인의 일상에 대한 것, 또 주변 분들에 대한 것, 그리고 북한 내부에 대한 것들도 나와 있는데요. 또 북한 이탈 주민들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오면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첫 번째로 선호하는 지역 어디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돌리지 않고 서울입니다. 하나원에서 서울을 받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했어요. 한어와 요리에 차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근데 저희 때가 300명이 왔어요. 한 60-70명이 지원했습니다. 서울 가겠다는 사람만 60-70명이 되는 거예요. 그 뽑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한 3분의 1은 떨어져야 되잖아요. 아니지, 60-70명인데 10개니까 그냥 뽑는 거죠. 그냥 뽑는데 뽑는 순간 그저 막 한어가 진동을 합니다. 저도 뽑았어요. 이제 서울 갈 사람 정해진 겁니다. 10명이. 그 다음에 집이 나옵니다. 어느 지역 몇 개, 어느 지역 몇 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북쪽에서 오신 분들은 남쪽에서 모두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한국에 들어오면 어딘가 내가 살아야 할 곳을 정하지 않겠습니까? 북쪽에서는 본인이 정하지 않고 내가 태어난 곳에서 살거나 당이 정해주거나 그런 방식이지만, 남쪽에 오시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본인이 살고 싶은 곳을 묻게 되고, 그럼 여러 곳을 1순위, 2순위, 3순위를 신청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주로 어디를 신청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을 많이 선호한다 이런 것인데, 서울에 집이 충분하지 않으면 서울이 아닌 다른 대도시 또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데요. 그런 내용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서울에 가고 싶은데 서울을 뽑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순위에 신청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그렇죠, 부산광역시 이런 곳에 2순위 신청한 곳에 갈 수 있는 거 보세요. 2순위에도 또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 다음 3번째 내가 신청한 곳에 갈 수 있고, 누구나 반드시 한 곳에는 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고 싶은 분이 서울에 집보다 훨씬 많다면 누가 강제로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뽑는다는 것이죠. 뽑기를 해서 당첨된 사람이 가는 그런 방식으로 선택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까지도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발음을 아주 정확하게, 진행을 아주 명쾌하게 해서 아마 앞으로도 순위가 상당히 앞당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는 아오지 누나 유튜브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아오지 누나 유튜브가 지난 8월에서 8월로 오면서 가장
빠르게 많은 구독자를 확보했고, 그래서 순위가 가장 높이 올라간 40대의 특징적인 유튜브였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아오지 누나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0위권에서 매우 높은 순위, 또 많은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구독자를 더 늘려갈 가능성이 높은 이철은 TV에 대한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